자,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보이콧을 처리하고 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임위마다 어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는 모습. 아니 뭐 네. 이럴 거면서 왜 이럴 거면서 굳이 그렇게 좀 빨리빨리 하지. 욕은 욕대로 먹고. 예, 욕은 욕대로 먹고 뭐 명분도 실리도 다 잃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원래 이렇게 되면 우리가 크게 양보해서 이렇게 갑니다라고 하면 명분이라도 마일리지라도 쌓여서 그 다음에 네. 국민의힘한테 뭔가 이렇게 득이 되는 아.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장기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명분도 실리도 없다. 근데 왜 들어왔을까요? 왜 들어왔을까요? 아니 이렇게 항복하는 이거는 그런 그림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엔 한 두 예.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법사위 진행되는 거랑 운영위에서 국가인권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7월 1일 날은 대통령실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거든요. 이거 디펜스 해줄 수 있는 의원들이 없으면 그냥 완전히 돌파되겠구나. 그렇죠. 라고 하는 위기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법사위에서도 와서 근데 별 희마리는 없더라고요. 뭐 어제 보니까. 공부는 내가 더 잘했죠. 뭐 거기를 가지고 무슨 갑자기 또 팩트 바이든 날리면처럼 법 공부였다. 법자가 있네 없네를 가지고 논쟁을 하시던데 뭐 여튼간에 예. 별 매가리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별 매가리 없어요. 그냥 뭐 있으나 마나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아니 뭐 있으면 이제 시간은 이제 주니까. 시간 때문에 실은 이렇게 되면 이제 조국혁신당처럼 각 상임위원회 한 명밖에 없는 소수 정당들 같은 경우는 발언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오래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그쪽에서 이제 들어오지 않았을 때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었던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던 법안이나 어떤 의안들에 대해서 침대 축구를 그쪽에서 할 거란 말이죠. 이 침대 축구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라고 한 하나의 과제가 더 늘어난 거죠. 늘어났다. 예, 침대 축구, 뭐 태클, 뭐 어제 김장겸 의원 갑자기 무슨 뭐 최민희 의원한테 어머니 되시겠다. 그게 무슨 의안이랑 거기서 과방에서 어제 다뤄졌던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식의 침대 축구, 야지 넣는 축구, 야지 넣는 활동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서 근데 그거를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상수로 보고 그래 오셨던 분들이니까 상수로 보고 그 상수를 뛰어넘는 회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그 사회자인 위원장님들도 몫이고, 몫이고 저희들도 그 침대 축구를 뚫고 골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더 어떻게 보면 더 힘겨워진 상황일 수도 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앞으로의 일정 또 법사위 입법 청문 보니까 이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위한 그 다음에 하나는 나 상임위원장 해야 되는데 현실론. 그 다음에 초선 의원들은 내가 이러려고 국회의원 된다. 데뷔를 해야 되니까. 우리 뭐 회의실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보고 그냥 로텐더 홀에만 앉아 있거나 이러다 4년 가면 어떻게?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의원들의 이런 요구 또 용산의 압박 이러다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나 이제 물러날래. 백령도 갔더라고요. 백령도 가셨는데 대체로 예상은 뭐 원내대표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백령도 잠깐 갔다가 재추임 받고 복귀할 것이다. 근데 박지원 원장은 진짜 그만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못 해먹겠다. 못 해먹겠다. 아니 의총을 매일 해도 결론을 한 번도 못 냈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이렇게 됐을 때 한 번에 돌아오기로 했는데 이 용산과의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의원들과의 소통보다는 용산과의 교감 내지는 용산의 어떤 요청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게 아닐까. 뭐 조만간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오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저러한 그림 속에서 복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용산의 요구가 오히려 더 강했던 게 아닌가. 복귀에 작용한 힘으로 봤을 때. 그러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못 해먹겠다. 끝까지 버티려면 뭐 거부권으로 다 어떻게 하시겠다며 그랬다가 이제 뻥뻥 뚫리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용산에서 한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처음에 내렸던 그 얘기와 지금 또 달라지는 상황, 못해먹기 때문에 가버린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데 국민의힘 이제 복귀를 했고 또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이벤트가 전당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네네. 4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그 중에 또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면서 최상병 특검법 이거 우리 내용대로 발의할 거야. 그게 뭐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이는 거야. 뭐 이런 취지를 얘기하면서 뭔가 신선한 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아이고 잘한 거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던데요. 발의를 하라고. 발의하라고. 아니 저는 어떻게 이게 보셨어요? 전형적인 그 한동훈 후보의 그 먹튀 정치. 먹튀 정치. 아니 말하자면 막 뭘 던져가지고 여론의 집중을 받아. 근데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내용도 앞뒤도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워낙 뭐 조선 제일검이다, 뭐 에이스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내용을 그냥 그러려니 뭔가 사연이 있겠거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내용이 잘 안 맞고요. 어떤 내용이 지금 한동훈 특검법에서 내용이 안 맞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먹튀를 해요. 그러니까 언론 주목받고 그런 다음에 뒤에 마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엊그제 제가 이제 기자회견 오마이 TV에서도 중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국가배상법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이 국가배상법 내용은요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냈던 그 국가배상법 내용에서 토씨 하나 안 바꾼 거예요. 토씨 하나 안 바꿨어요. 왜 그랬냐면 이 군인, 군무원, 경찰 유가족들에게 각각 나의 슬픔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해라라고 하는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희한하죠. 다른 공직자의 순직자 유가족들에게는 인정돼 있었는데 군인, 군무원, 경찰, 예비군의 유족들에게는 개별적인 유족 자체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홍정기 일병이라고 순직하신 병사의 부모님들 만나고 눈물 흘려가면서 거기 추모식 찾아가고 하면서 내가 이거 꼭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거든요. 안 됐어요. 그냥 21대 국회 임기 만료 폐기됐어요. 당시 김도읍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여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막 눈물 흘리면서 기자회견하고 그럼 가서 김도읍 위원장하고 한테 이 법 꼭 챙겨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 끝났을 문제예요. 그러면서 관련된 재판 받고 있던 재판들이 전부 다 연기됐어요. 야, 법 바뀐다니까 잠깐 기다려봐. 근데 임기 만료 폐기됐어요. 이런 게 먹튀예요. 눈물 콧물 다 하고 뭐 제복 입은 장병들 뭐 영웅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스포트라이트 다 받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인들의 그 유족들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도 자기 쇼 하는데 활용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내용을 뭐 덧붙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올렸어요. 저는 한동훈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기자들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답을 들어야겠습니다. 기자들도 물어보셔야 돼요. 이 왜 안 됐냐? 이번에 신장식 의원이 당신이 냈던 거랑 똑같은 안을 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당 대표가 되면 이거 즉시 추진할 거냐?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그때 제가 왜 그렇게 홍정기 일병 만나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러더니 왜 법안 제출 안 했냐? 이거 인면수심이다, 양두구육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되고요, 방심이 제소되고요. 그랬어요. 명예훼손이라고 뭔 소리 하냐? 그러고 제 방송하고 하루 뒤인가 제출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명예훼손 제출 절차를 쫙 밟고 있었는데 그건 다 무시하고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비난했다라고 해서 방심위, 언론중재위 이런 데 다 제소됐어요. 근데 법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폐기가 돼 버리고. 그래서 저는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냈어요. 입장을 내셔야 됩니다. 이거 내야겠네요. 그리고 왜 통과가 안 됐고 무슨 역할을 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야지. 그때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먹튀처럼 이번에도 특검법 그 언론 플레이 먹튀를 할 가능성이 있는 그래요? 거 아니냐. 내라는 거예요. 적어도 뭐 10명, 17명 그 친한 의원들이 있다면서요.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도 있고 거기가 친한 최고위원으로 출마한다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법사위도 들어가 계시고 사무총장 했고 비대위 때 한동훈 비대위 때
그럼 내세요 법안을. 그렇네요. 법안을 내면 지금 법사위에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본회의 회부될 거 아니에요. 네. 법안을 내면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으면 해봐. 아하. 그러면 본회의에서 수정 결의할 수 있어요. 법안을 내지도 않으면서 법안을 언급만 하고 있어요. 먹튀 아니냐는 거예요. 먹튀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먹튀라는 얘기를 제가 먹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한동훈 후보님 죄송합니다라고 제가 사과 드리려니까 네. 법안을 내세요. 그렇네요. 이게 일요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입법청문회 이후에 이렇게 본회의까지 넘어간 이 상황을 보고 있다면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빨리 발의라도 해야지. 그래야지 국민들이 봤을 때 진정성이 있다. 하는구나, 행동하는구나, 실천하는구나 이런 생각할 텐데 지금 그 이후에는 논란만 있지. 네. 뭐 1대 3이다, 3대 1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 대 다른 후보들 뭐 싸우고 있다, 뭐 저른이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지. 그냥 뭐 진행되는 거 없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안을 내세요. 내면 거기에 네. 대해서 내용상으로 조목조목 반박해 드릴 테니까 이 내용상 반박을 한번 해볼까요? 내용상 반박도 한번 들어가 보죠.